예루살렘. 세계 구약학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성경 최대의 미스터리. 광야 40년. 출애굽기 16장부터 민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 신학자들은 말했어요. 징벌이다. 방황이다. 아무것도 없는 땅이다. 그런데 한 이스라엘 학자가 선언했습니다. 광야는 생존 시스템이었습니다. 무슨 근거로요?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한국? 산에서요?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광야와 산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병자호란 피난 공동체 200년 유지. 일제강점기 은신마을 생존율 97%. 전쟁 침략 속 생존 시스템. 성경 광야 규율과 일치율 94.3%. 광야는 버리는 곳이 아니라 준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산 정상에서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광야는 사막이 아니라 한국의 산이었습니다.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비드 레빈입니다. 히브리 대학교 구약신학과 교수입니다. 제 전공은 출애굽기와 광야 신학입니다. 특히 광야 40년간 연구해 왔어요. 2024년 가을 예루살렘 제 연구실. 벽면에는 시나이 반도 지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네게브 사막, 시나이 산, 홍해 주변. 모두 제가 직접 답사한 곳들이었어요. 하지만 제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광야는 징벌의 공간이다. 아무것도 없는 곳,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신 곳. 책상 위에는 논문들. 40년 축적된 연구. 광야 40년 신학적 의미와 해석.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광야는 비어있는 공간이다. 물도 식량도 거처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배웠다. 광야는 의존을 가르치는 징벌의 땅이다. 이게 제 확신이었어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들어와. 제 조교 요나단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의 연구원. 교수님, 세미나 시간입니다. 응, 오늘 주제가 뭐였지? 광야 생존 시스템 재해석이요. 아, 맞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오후 2시. 학과 세미나. 교수 30명 앞에서 발표했어요. 광야 40년 연구의 결론.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출애굽기 16장부터 민수기까지를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게브 사막 사진. 이것이 광야입니다.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도 물도 그늘도 없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런 곳에 두셨을까요? 손을 들었습니다. 한 교수. 훈련이죠? 맞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백성을 가나안 정복자로 만들기 위한 훈련. 그 과정이 광야 40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광야는 3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징벌. 불순종한 세대를 죽게 하는 곳. 둘째, 정화.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곳. 셋째, 의존.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곳. 고개를 끄덕이는 교수들. 따라서 광야는 비어 있어야 합니다. 무언가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야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니까요. 박수. 대부분이 동의했어요. 질의응답. 교수님, 광야를 생존 시스템으로 보는 견해는요? 젊은 교수가 물었습니다. 생존 시스템이요? 네, 광야가 단순한 방황이 아니라 체계적인 생존 훈련이었다는 해석이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견해는 다릅니다. 왜요? 광야에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만 있었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온 물. 모두 기적이에요. 인간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지만 짐 배치나 이동 규칙 같은 건요? 그건 질서일 뿐 생존 시스템은 아닙니다. 광야 자체는 여전히 빈 공간이었어요. 침묵. 이해하셨습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니까요. 세미나가 끝났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왔어요. 요나단이 따라왔습니다. 교수님. 응? 정말 광야에 시스템이 없었을까요? 없었어. 40년 연구했어. 광야는 비어 있어야 해. 신학적으로 그래야 의미가 있어.
하지만 민수기를 보면 진 배치, 이동 순서, 식량 배분 규칙이 아주 상세한데요. 그건 광야를 견디기 위한 임시방편이야. 본질은 아니야. 광야의 본질은 빈 공간, 의존의 공간이야. 요나단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납득이 안 간다는 듯 했어요.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앉았어요. 성경을 펼쳤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원망. 중얼거렸습니다. 광야에서 제일 먼저 나온 반응이 원망이야.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으니까. 계속 읽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맞나? 하나님의 기적. 광야엔 시스템이 없어. 오직 기적만 있어. 확신했습니다. 40년 연구가 틀릴 리 없어. 광야는 빈 공간이야. 징벌과 정화의 땅이야. 노트에 적었습니다. 광야의 본질. 1. 비어있는 공간. 2. 아무것도 없는 땅. 3. 하나님 의존만 가능. 4. 생존 시스템 없음.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정답이야. 더 이상 해석할 것도 없어.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 통의 이메일이 제 40년 확신을 완전히 무너뜨릴 줄은. 3주 후. 이메일 한 통. 발신자 김민수. 한국민속문화연구소. 제목 광야 생존 시스템 연구 제안.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클릭했어요. 레빈 교수님께. 저는 한국민속문화연구소의 김민수입니다. 한국의 피난 공동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광야 신학 논문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한국의 산간 피난 마을을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병자호란과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은신 공동체인데 광야 생존 시스템과 유사점이 많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산간 마을? 그게 광야랑 무슨 상관이야? 요나단을 불렀어요. 교수님? 이거 좀 봐. 이메일을 보여줬습니다. 요나단이 읽었어요. 한국에서 왔네요. 응. 산간 피난 마을이 광야랑 비슷하대. 흥미로운데요? 말도 안 돼. 산과 광야는 완전히 달라. 산은 나무도 있고 물도 있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야. 하지만 피난 공동체라는 개념은 요나단 광야는 사막이야. 시나이 반도야. 한국 산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이라고. 그래도 생존 시스템 측면에서는 생존 시스템이 없다니까. 광야에는 기적만 있었어. 만나, 메추라기, 반석의 물. 모두 하나님의 직접 개입이야. 하지만 진 배치나 이동 규칙은 사람이 만든 시스템 아닌가요? 그건 임시방편이야. 본질이 아니야.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님께 이메일 감사합니다. 하지만 광야와 산간마을을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광야는 사막 환경이고 산은 완전히 다른 생태계입니다. 또한 광야의 본질은 비어있는 공간이지 생존 시스템이 아닙니다. 관심은 감사하지만 자료는 사양하겠습니다. 전송. 끝났어.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안 보세요? 볼 필요 없어. 산과 광야를 비교하는 건 무리입니다. 환경도 다르고 목적도 달라. 하지만 다음 날. 또 이메일. 김민수. 레빈 교수님. 답장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과 광야의 공통점은 환경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둘 다 숨는 곳, 적을 피하는 곳, 살아남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첨부 파일로 병자호란 시기 피난 마을 연구를 보내드립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파일이 있었어요. 병자호란 피난 공동체 연구. PDF. 또 보내왔네. 중얼거렸습니다. 삭제하려다가 멈췄습니다. 한 번만 볼까? 반박 근거를 만들어야지. 파일을 열었어요. PDF. 한글과 영어 번역. 1636년 병자호란. 청나라 12만 대군이 조선을 침공했다. 백성들은 산으로 피난했다. 그들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마을을 만들었다. 평균 생존 기간 4개월에서 2년. 2년. 손이 멈췄습니다.
전쟁 중에 2년을 버텼다고? 계속 읽었습니다. 피난마을 특징 계곡 깊숙한 곳, 외부에서 접근 불가, 최소한의 연기와 소음, 저장 식량 체계, 엄격한 공동체 규율. 규율. 중얼거렸습니다. 왜 규율이 필요하지? 그냥 숨기만 하면 되는데. 다음 페이지. 규율 목록. 1. 불을 피울 때는 반드시 저녁, 연기가 보이지 않게. 2. 아이들 울음소리 통제, 낮에는 절대 큰 소리 금지. 3. 식량 배분은 가족 수에 따라 공평하게. 4. 이동은 집단으로 개인 행동 금지. 5. 망보기는 교대로 24시간 감시 체계. 구체적이네.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광야랑 무슨 상관이야. 광야에는 적이 없었어. 숨을 필요도 없었고. 다음 페이지. 생존율 통계. 조사 대상 37개 피난마을. 평균 가구수 15-40가구. 평균 생존 기간 8개월. 생존율 73%. 73%. 눈을 의심했습니다. 전쟁 중에 73%가 살아남았다고? 요나단에게 파일을 보냈습니다. 이거 봐. 한국에서 보낸 거야. 30분 후. 요나단이 답했습니다. 교수님, 이거. 놀라운데요? 뭐가? 생존율이요. 73%. 그리고 규율들. 민수기의 진영 규칙이랑 비슷해요. 우연이야. 하지만 이렇게 체계적인 건 처음이에요. 단순히 숨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한 거잖아요. 그래도 광야는 달라. 광야는 숨는 곳이 아니야. 징벌의 땅이야. 확실해요? 당연하지. 광야와 피난마을을 비교하는 건 말도 안 돼. 일주일 후. 또 이메일. 김민수. 레빈 교수님. 자료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서울로 오시는 건 어떨까요? 실제 피난마을 유적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에 잘 보존돼 있습니다.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까지 가서 산을 본다고? 시간 낭비야. 하지만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왜? 반박하려면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직접 보고 이건 광야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게 학문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요나단, 나는 40년 연구했어. 광야는 사막이야. 한국 산과는 아무 관계 없어. 하지만 만약이요. 만약 공통점이 있다면? 없어. 절대 없어. 환경도 다르고 목적도 달라. 그럼 증명하세요. 가서 보고 이건 다르다고 증명하시면 되잖아요. 침묵. 요나단 말이 맞았어요. 학자라면 자료를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알았어. 가지. 하지만 일주일만이야. 보고 바로 돌아올 거야. 그리고 이게 광야와 무관하다는 걸 증명할 거야. 김민수에게 답장. 김 박사님. 방문하겠습니다. 다음 달 가능합니까? 단 일주일만 머물 예정입니다. 전송.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났어요.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마을. 엄격한 공동체 규율. 생존율 73%. 왜 이렇게 체계적이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이야. 분명 우연이야. 광야는 숨는 곳이 아니야. 징벌의 땅이야. 비어있는 공간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정말 우연일까? 이렇게 구체적인데? 민수기 규칙이랑 비슷하다는데? 한 달 후. 인천국제공항. 13시간 비행 끝에 도착했습니다. 피곤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이게 시간 낭비가 아니길. 입국장을 나왔어요. 한 남자가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PROF. 데이비드 레빈. 저예요. 다가갔습니다. 아, 교수님. 김민수입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50대 초반. 얼굴이 햇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성의 없이 답했습니다. 호텔 모시고 내일 출발할까요? 아니요, 지금 가죠. 지금요? 피곤하실 텐데. 빨리 보고 싶습니다. 이게 광야와 무관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요. 김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로 3시간. 강원도 산간 지역. 산이 깊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태백산맥 자락입니다. 병자호란 때 피난마을이 있던 곳이죠.
차를 세웠어요. 등산로 입구. 여기서부터 걸어야 합니다. 얼마나요? 2시간 정도요. 2시간이나요? 네. 피난 마을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있었으니까요. 배낭을 메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길. 가팔랐어요. 숨이 찼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1시간 후.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물소리. 시원했어요. 여기서 잠시 쉬시죠. 앉았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김 박사님.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회의적입니다. 산과 광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에요.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광야와는 비교가 안 돼요. 맞습니다. 환경은 다르죠. 그럼 왜 광야랑 비교하시는 겁니까? 목적이 같기 때문입니다. 목적이요? 네. 광야도 이 산도 살아남기 위한 곳이었어요. 적을 피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곳. 광야는 적을 피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곳이었죠. 정말 그럴까요? 김민수가 물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로 간 이유는 애굽 군대를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홍해를 건넌 것도 도망치기 위해서였고요. 그건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어쨌든 가보시죠.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더 깊은 산속. 점점 가팔라졌어요. 얼마나 더 가야 해요? 거의 다 왔습니다. 30분 후. 갑자기 김민수가 멈췄습니다. 여기부터는 조심해서 가셔야 합니다. 왜요?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길이 없다고요? 네. 의도적으로 길을 만들지 않았어요. 외부인이 찾지 못하게. 나뭇가지를 헤치며 걸었습니다. 길이 정말 없었어요. 바위와 나무 사이로. 몸을 낮춰서. 이렇게 다녔다고요? 네. 적이 발견하지 못하게 하려면 길을 만들면 안 됐어요. 15분 더 걸었습니다. 갑자기 공간이 열렸어요. 작은 평지. 사방이 바위와 나무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숨이 멎었습니다. 피난 마을입니다. 돌로 쌓은 흔적들. 집터. 십여 개. 여기서 사람들이 살았어요? 네. 약 20가구 100명 정도가 2년간 살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위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바위가 덮개처럼 있었고 나무들이 완전히 가렸습니다. 이곳은 중얼거렸습니다. 숨기 위해 만들어졌다. 맞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지나가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집터 하나를 자세히 봤습니다. 돌로 쌓은 벽. 높이 1m. 왜 이렇게 낮아요? 연기 때문입니다. 벽이 높으면 연기가 올라가서 보이니까요. 낮게 만들어서 연기가 바람에 흩어지게 했어요. 불은 어떻게 피웠어요? 저녁에만 피웠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연기가 안 보이니까요. 낮에는요? 찬 음식만 먹었어요. 저장한 곡식이나 말린 채소. 믿기 어려웠습니다. 2년을 이렇게 살았다고요? 네.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저장고 흔적. 땅을 파서 만든 구덩이. 여기가 식량 저장고입니다. 얼마나 저장했나요? 최소 6개월치. 곡식, 소금, 말린 채소. 모두 여기 묻어뒀어요. 6개월. 네. 겨울을 대비해야 했으니까요. 겨울엔 산에서 내려갈 수 없었어요. 계곡 쪽으로 갔습니다. 물이 흘렀어요. 물은 여기서 길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안 갔어요. 왜요? 물소리 때문입니다. 물을 깃는 소리, 사람 발자국 소리. 모두 들릴 수 있으니까. 그럼 언제 물을 길었어요? 새벽이나 저녁. 어둡고 바람이 부는 시간에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매뉴얼이에요. 생존 매뉴얼. 김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든 것이 규칙이었어요. 불 피우는 시간, 물 깃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 모두 정해져 있었죠. 왜 이렇게까지? 생존하려면 규칙이 필요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실수하면 마을 전체가 발각될 수 있었으니까요. 마을 중앙으로 갔습니다. 넓은 돌. 평평했어요. 여기가 뭐죠? 회의 장소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규칙을 정하고 식량을 배분하고 문제를 해결한 곳이죠. 누가 이끌었어요? 장로들이요. 나이 많고 경험 있는 사람들. 그들이 규칙을 만들고 집행했어요. 민수기를 떠올렸습니다.
장로 70명. 모세를 돕는 지도자들.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 비슷하네.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성경이요. 민수기에도 장로들이 백성을 다스렸어요. 규칙을 만들고 분쟁을 해결하고. 김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망보는 곳으로 갔습니다. 높은 바위. 올라갔어요. 주변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여기서 감시했습니다. 24시간 교대로. 몇 명씩이요? 항상 2명. 혼자면 졸 수 있으니까요. 2명. 민수기를 또 떠올렸습니다. 정탐꾼. 항상 2씩. 왜 자꾸 성경이 생각나지?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임시숙소. 산 아래 민박. 저녁을 먹었습니다. 교수님, 어떠셨어요? 놀라웠습니다.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일 줄 몰랐어요. 단순히 숨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했더군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살아남으려면 공동체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머뭇거렸습니다. 여전히 광야와는 다릅니다. 환경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내일 다른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요? 일제강점기 은신마을입니다. 더 체계적이고 더 오래 유지된 곳이죠. 얼마나 오래요? 30년입니다. 30년? 네. 1910년부터 1940년까지 독립운동가들의 가족이 숨어 산 곳이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30년을 산속에서. 네. 그리고 그들의 규칙은 더 정교했습니다. 내일 보시면 알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어요.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마을. 낮은 벽. 저녁에만 피우는 불. 새벽에만 깃는 물. 24시간 망보기. 장로들의 통치. 이건 우연이 아니야. 시스템이야. 생존 시스템. 광야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광야는 달라. 광야는 징벌의 땅이야. 비어있는 공간이야. 하지만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산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다른 지역. 평창 산간. 여기가 일제강점기 은신마을입니다.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더 깊은 산. 어제보다 가팔랐습니다. 얼마나 걸어야 해요? 3시간 정도입니다. 3시간이나요? 네. 이곳은 일본 헌병도 찾지 못한 곳이에요. 그만큼 깊숙이 숨어 있었죠.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길. 흔적도 없었어요. 길이 정말 없네요.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이 발견하면 끝이니까요. 2시간 후. 계곡을 건넜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30분 더. 갑자기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어제보다 넓었어요. 여기가. 숨을 멈췄습니다. 돌로 쌓은 집터들. 30개 넘게. 여기서 몇 명이 살았어요? 약 60가구 300명 정도입니다. 1910년부터 1940년까지 30년간. 30년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집터로 갔습니다. 어제보다 정교했어요. 돌 배치가 체계적. 이 집들은 규칙에 따라 지어졌습니다. 무슨 규칙이요? 동서남북 배치 규칙. 각 가족은 정해진 위치에만 집을 지을 수 있었어요. 무질서하면 공간 낭비니까요. 민수기랑 같네.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민수기 2장. 이스라엘 12지파의 진 배치. 동서남북으로 정확히 나뉘어 있어요. 각 지파는 정해진 위치에만 진을 칠 수 있었죠. 김민수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도 같았어요. 각 가문은 정해진 구역에만 살았습니다. 동쪽은 김씨, 서쪽은 이씨 이런 식으로. 왜요? 혼란을 막기 위해서죠. 긴급 상황에 누가 어디 있는지 바로 알아야 했으니까요. 저장고로 갔습니다. 어제보다 컸어요. 땅을 깊게 판 구덩이. 여러 개. 저장고가 많네요. 네. 종류별로 나눴습니다. 곡식 저장고, 소금 저장고, 씨앗 저장고. 씨앗요? 네. 다음 세대를 위해서죠. 언젠가 산에서 내려가 농사를 지을 때를 대비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세대. 광야도 그랬어요. 40년 동안 다음 세대를 준비했죠.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를.
김민수가 다른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이 중요합니다. 넓은 돌판.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게 뭐죠? 마을 규칙입니다. 돌에 새겨서 모두가 볼 수 있게 했어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한자. 읽기 시작했어요. 김민수가 번역해줬습니다. 제일조. 불은 해가 진 후에만 피운다. 연기가 보이지 않을 때만. 제2조. 물은 새벽이나 저녁에만 깃는다.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만. 제3조. 아이들은 낮에 울지 않게 한다. 소리가 외부로 새지 않게. 제4조. 식량은 가족 수대로 배분한다. 많거나 적음이 없이. 제5조. 이동은 집단으로 한다. 개인 행동은 금지. 제6조. 망보기는 교대로 한다. 항상 2명 이상. 제7조. 외부인 발견 시 즉시 숨는다. 소리 없이 빠르게. 제8조. 분쟁은 장로들이 판결한다. 모두 따른다. 제9조. 병자는 공동으로 돌본다. 버리지 않는다. 제10조. 이 규칙을 어기면 공동체에서 추방한다.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생존 매뉴얼입니다. 완벽한 생존 매뉴얼. 배낭을 열었어요. 성경을 꺼냈습니다. 민수기. 펼쳤습니다. 민수기 9장.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와 진행할 때의 규칙. 민수기 10장. 나팔을 불어 백성을 모으는 규칙. 레위기 13장. 병자를 격리하는 규칙. 신명기 23장. 진영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규칙. 같아. 중얼거렸습니다. 완전히 같아. 김민수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규칙들 성경 광야 규칙이랑 거의 같아요. 네. 그래서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를 꺼냈어요. 한국 은신마을 BS 광야 규칙. 불 피우기 저녁만 BS 구름 기둥이 머물 때만. 물 깊기 새벽 저녁 BS 정해진 시간. 식량 배분 가족 수대로 BS 가족 수대로 출애굽기 1616. 집단 이동 개인 행동 금지 BS 진영 단위 이동. 망보기 교대 2명 BS 정탐꾼 2명. 장로 판결 분쟁 해결 BS 모세와 장로 70명. 병자 돌봄 공동체 책임 BS 진영 내 격리 돌봄. 일치율. 계산했습니다. 94.3%. 손이 떨렸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같은 원리야. 같은 생존 시스템. 김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이해하시나요? 왜 제가 광야와 피난마을을 비교했는지? 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경은 달라도 목적은 같았어요. 살아남는 것.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학교터. 여기가 뭐죠? 아이들 교육 장소입니다. 산속에서 교육을? 네. 30년이나 살 거라면 아이들을 가르쳐야죠. 읽기 쓰기 역사. 무엇을 가르쳤어요? 조선의 역사, 독립의 의미, 그리고 언젠가 산에서 내려가 나라를 되찾는다는 희망. 광야를 떠올렸습니다. 광야에서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율법,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리고 언젠가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약속. 같군요. 네, 완전히 같아요. 회의 장소로 갔습니다. 큰 돌. 평평했어요. 주변에 작은 돌들. 장로들이 여기 앉았습니다. 가운데 큰 돌에는 마을 대표, 주변 작은 돌에는 각 가문 대표. 몇 명이었어요? 12명입니다. 12명? 네. 각 가문에서 1명씩.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의 족장. 12명. 중얼거렸습니다. 우연일까? 우연이 아닐 겁니다.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대표 체계가 필요해요. 너무 많으면 혼란스럽고 너무 적으면 독재가 되니까요. 12명 정도가 적당했던 거죠. 성경도 그랬어요. 12지파 12족장. 균형을 위한 숫자였죠. 저녁. 민박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었어요. 교수님, 생각이 바뀌셨나요?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40년간 광야는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징벌 방황의 땅. 하지만요? 오늘 본 것은 달랐어요. 비어있지 않았어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규칙, 질서, 교육, 희망. 모두 있었어요. 광야도 그랬을 겁니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은신마을 규칙 1. 시간 통제 불, 물, 이동 2. 소음 통제 낮, 침묵, 밤, 최소화 3. 식량 통제 공평 배분, 저장 4. 공간 통제 구역 배치, 집단 이동 5. 안전 통제 망보기, 비상 대피 6. 사회 통제 장로 통치, 규칙 준수 광야 규칙 1. 시간 통제 구름 기둥 따라 이동 2. 소음 통제 나팔 신호 체계 3. 식량 통제 만나 배분, 안식일 저장 4. 공간 통제 12지파 진영 배치 5. 안전 통제 정탐꾼 파수꾼 6. 사회 통제 모세와 장로 이름명 일치.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의 일치해. 이건 우연이 아니야. 광야도 시스템이었어. 생존 시스템.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산. 40년. 조용히 말했습니다. 40년간 틀렸어. 광야를 비어있는 곳이라고. 징벌의 땅이라고. 하지만 광야에도 질서가 있었어. 생존을 위한 시스템이. 일주일 후. 저는 여전히 한국에 있었습니다. 일주일만 머물 계획이었지만 연장했어요.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한국민속문화연구소. 서울. 김민수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규칙을 더 자세히 비교해보죠. 네. 회의실. 테이블 위에 자료들이 펼쳐졌어요. 병자호란일 제강점기 은신마을 규칙서. 성경 광야 규율 정리. 비교 분석표. 이게 뭐죠? 여러 은신마을의 규칙을 모은 겁니다. 총 15개 마을, 300년 기록이에요. 첫 페이지. 공통규칙 분석. 펼쳤습니다. 모든 마을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규칙들입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1. 이동규칙 신호에 따라 집단 이동, 개인 행동 금지. 2. 식량규칙 가족수에 따라 공평 배분, 저장 의무. 3. 시간규칙 활동시간 엄격히 통제. 4. 소음규칙 낮 침묵 밤 최소화. 5. 위생규칙 배설물 처리, 물 오염 금지. 6. 사회규칙 장로 복종, 분쟁 해결 체계. 7. 교육규칙 아이들 교육 의무. 8. 안전규칙 망보기 교대, 비상대피. 제 손이 멈췄습니다. 위생규칙이 있었어요? 네, 매우 중요했습니다. 병이 돌면 공동체 전체가 위험하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규칙이요?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병자호란 시기 위생규칙. 배설물은 마을 밖 정해진 곳에만 버린다. 사용 후 반드시 흙으로 덮는다. 물 깃는 곳 상류에는 배설하지 않는다. 병자는 따로 격리한다. 손은 식사 전 반드시 씻는다. 성경을 펼쳤습니다. 신명기 23장. 읽기 시작했어요. 내 진영 밖에 한 곳을 정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킬 때에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진영 중에 행하사 너를 구원하시고. 완전히 같아. 중얼거렸습니다. 배설물 처리, 진영 밖 배설 흙으로 덮기. 모두 같아요. 김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생존하려면 위생이 필수였어요. 동서양 모두 같은 원리를 이해했던 거죠. 레위기도 있어요. 다시 성경을 펼쳤습니다. 레위기 13장, 나병 환자는 진영 밖에 거하게 하라. 격리 규칙이에요. 한국 은신 마을도 같았습니다. 전염병 환자는 별도 공간에 격리했어요. 데이터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생 규칙 비교. 배설물 처리 진영 밖 vs 마을 밖 동일. 격리 규칙 나병 환자 vs 전염병 환자 동일. 물 관리 오염 금지 vs 상류 배설 금지 동일. 손 씻기 제사 전 vs 식사 전 유사. 시체 처리 진영 밖 vs 마을 밖 동일. 거의 일치하네요. 네. 공동체 생존에는 보편적 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식량 규칙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건 더 흥미롭습니다.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자료를 펼쳤어요. 일제강점기 은신마을 식량 배분 규칙. 각 가족은 가족수에 따라 식량을 받는다. 많이 모은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모은 자도 부족함이 없다. 저장은 공동으로 하되 배분은 공평하게 한다. 안식일에는 이틀치를 받아간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 네. 기독교인 독립운동가 가족이 많았거든요.
일요일에는 일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펼쳤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만나 규칙. 각 사람은 그 식량대로 거둘지니 너희 인수대로 매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엿새 동안은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똑같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가족 수대로 배분, 많이 모아도 남지 않고 적게 모아도 부족하지 않고 안식일에는 이틀치. 네, 같은 원리입니다. 왜 이렇게 같죠? 공평 배분이 생존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김민수가 설명했습니다. 불공평하면 불만이 생기고 불만은 분열로 이어지고 분열은 공동체 붕괴로 이어져요. 생존하려면 공평해야 했어요. 광야도 그랬어요. 40년을 함께 살려면 공평이 필수였죠. 이동 규칙을 봤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료. 은신마을 이동 규칙. 이동은 신호에 따른다. 종소리 또는 깃발. 개인 행동은 절대 금지. 반드시 집단으로. 이동 순서는 정해져 있다. 장로 마이너스 가족 마이너스 짐. 뒤처진 자를 기다린다. 버리지 않는다. 민수기를 펼쳤습니다. 10장. 나팔을 불 때에 온 회중은 4개로 회막문 앞에 모일 것이요. 진영들이 진행할 때에는 나팔을 불되 동편 진영이 먼저 진행할 것이고 또 나팔을 불 때에는 남편 진영이 진행할 것이라. 신호체계, 집단 이동, 정해진 순서. 모두 같아요. 네, 혼란을 막기 위해서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김민수가 가리켰습니다. 뒤처진 자를 기다린다. 버리지 않는다. 신명기에도 있어요. 펼쳤습니다. 내 형제 중 한 사람이라도 곤란한 자가 있거든. 도울지니라. 광야에서도 약한 자를 버리지 않았어요. 노인, 어린이, 병자. 모두 함께 갔죠. 한국 은신마을도 같았습니다. 망보기 규칙을 봤습니다. 이건 안전의 핵심입니다. 은신마을 망보기 규칙. 24시간 감시. 2시간 교대. 항상 2명 이상. 혼자 금지. 적 발견 시 즉시 신호. 소리 없이. 모든 남자는 망보기 의무. 정탐꾼 제도랑 같네요. 네. 민수기 13장 가나안 정탐. 항상 둘씩 보냈어요. 왜 둘이죠? 하나는 증인 역할 때문입니다. 혼자 보고하면 믿을 수 없으니까요. 둘이 같이 봐야 신빙성이 있죠. 한국도 같았어요. 혼자 보고하면 거짓일 수 있으니까. 둘이 확인해야 믿을 수 있었죠. 장로 통치 규칙을 봤습니다. 이건 사회 질서의 핵심입니다. 은신마을 통치 규칙. 장로 12명이 다스린다. 중대사안은 전체 회의. 사소한 분쟁은 장로가 즉시 판결. 판결에 불복시 추방. 민수기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장로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으고 70명 장로.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 한국은 12명, 성경은 70명. 숫자는 다르지만 원리는 같아요. 맞습니다. 대표 체계, 분쟁 해결, 집행 권한. 모두 같죠.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비교표. 광야 규칙 vs 한국 은신마을 규칙. 이동 나팔 신호 vs 종깃발 신호 동일 원리. 식량 가족수 배분 vs 가족수 배분 완전 동일. 위생 진영 박 배설 vs 마을 박 배설 완전 동일. 안전 정탐꾼 2명 vs 망보기 2명 완전 동일. 통치 장로 다스림 vs 장로 다스림 동일 원리. 교육 율법 가르침 vs 역사 가르침 동일 원리. 격리 병자 격리 vs 병자 격리 완전 동일. 공평 많이 모아도 남지 않음 vs 같은 원리 완전 동일. 일치율. 계산했습니다. 94.3%.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같은 시스템이에요. 광야에도 질서가 있었어요. 규칙이, 시스템이, 생존 매뉴얼이 있었어요. 김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이해하시나요? 광야는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간 틀렸어요. 광야를 징벌의 땅으로만 봤어요. 하지만 광야에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살아남기 위한 완벽한 시스템이. 그 시스템의 실제 모델이 바로 한국 은신마을이었던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2주 후, 저는 더 깊은 질문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광야였을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셨을까? 김민수와 토론했습니다. 김 박사님.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필 산이었을까요? 평지에 숨을 수도 있었잖아요. 산이 가장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적이 찾기 어렵고 방어하기 쉽고 자급자족이 가능했으니까요. 그럼 광야도? 깨달음이 왔습니다. 광야가 가장 안전했던 거군요. 애굽 군대가 추격하기 어렵고 방어하기 쉽고. 맞습니다. 김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광야는 도망친 곳이 아니라 선택한 곳이었어요. 생존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 자료를 펼쳤습니다. 은신 마을의 목적. 읽기 시작했어요. 1. 적을 피한다. 2. 공동체를 유지한다. 3.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4. 언젠가 돌아간다. 광야도 같아요. 중얼거렸습니다. 애굽을 피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고 새 세대를 준비하고 언젠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 네, 목적이 완전히 같습니다. 하지만 머뭇거렸습니다. 광야는 징벌도 있었어요. 불순종한 세대는 죽었죠. 한국 은신 마을도 그랬습니다. 네? 김민수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은신 마을 추방 기록. 규칙을 어긴 자들의 기록이에요. 펼쳤습니다. 1638년 김모. 개인 행동으로 적에게 발각 위험. 추방. 1915년 이모. 식량 독점 시도. 추방. 1923년 박모. 장로 명령 불복종. 추방. 추방당하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산에서 혼자 살 수 없으니까요. 추방은 곧 사형이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광야도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불순종한 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같은 원리입니다. 공동체를 위협하는 자는 제거해야 했어요. 가혹하지만 그게 생존이었죠. 그럼 광야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징벌이 아니었어요. 필터였어요. 생존할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는. 맞습니다. 새로운 세대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훈련받고 규칙을 배우고 공동체를 이해한 세대. 한국 은신 마을도 같았습니다. 산에서 태어나 자란 세대가 결국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들이 준비된 세대였죠. 전율이 흘렀습니다. 광야는 버리는 곳이 아니라 준비하는 곳이군요. 김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다른 관점을 생각했습니다. 그럼 40년이라는 시간은요? 왜 하필 40년이었을까요? 김민수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은신 마을 유지기간 통계. 평균 유지기간 30-40년. 가장 긴 기간 55년, 1890-1945. 가장 짧은 기간 8년, 30-40년. 네, 한 세대가 지나가는 시간이죠. 은신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가 어른이 되고 부모가 늙고 새로운 세대가 주도권을 잡는 시간. 광야도 그랬어요. 40년 후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갔죠. 세대 교체가 핵심이었던 겁니다. 노예 근성을 가진 세대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었어요. 광야에서 자란 자유인만 가능했죠. 한국도 같았습니다. 일제 지배를 당연시하던 세대는 독립운동을 못했어요. 산에서 자유를 배운 세대가 했죠.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했습니다. 교육이 핵심이었군요. 네, 자료를 봤습니다. 은신 마을 교육 내용. 1. 역사 조선의 정체성, 침략의 부당함. 2. 기술 농사 사냥, 생존 기술. 3. 규율 공동체 규칙, 질서의 중요성. 4. 희망 언젠가 돌아간다는 믿음. 광야 교육도 같았어요. 신명기를 펼쳤습니다.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역사 애굽 탈출 하나님의 구원. 율법 10계명 공동체 규칙. 희망 가나안 약속. 완전히 같네요. 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방법이 같았어요. 실제 사례를 물었습니다. 은신 마을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김민수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사진. 흑백. 이 사람이 김구입니다. 임시정부주. 알아요. 유명하죠. 그의 아들 김신이 은신 마을에서 자랐어요. 1920년부터 1932년까지 평창 산속에서. 12년. 네,
그곳에서 독립의 의미를 배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광복군이 됐죠. 다른 사진. 이 사람은 안중근 의사의 조카입니다. 역시 은신마을 출신. 이 사람은 윤봉길 의사의 동생. 모두 은신마을에서 자랐어요. 그곳에서 정체성을 배우고 규율을 익히고 희망을 품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광야에서 자란 여호수아처럼. 네, 여호수아도 광야에서 자랐어요. 모세를 따르며 율법을 배우며 전쟁을 익히며. 그리고 결국 가나안을 정복했죠. 같아요. 완전히 같아요. 희망의 중요성을 생각했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버틸 수 없었겠죠. 맞습니다.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은신 마을 사람들은 항상 말했어요. 우리는 돌아간다. 언젠가 산에서 내려가 나라를 되찾는다. 30년을 산속에서 살면서도요? 네,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그 희망이 그들을 버티게 했어요. 광야도 그랬어요.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간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이 40년을 버티게 했죠. 희망 없는 생존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광야에는 약속이 있었어요. 가나안이라는 목적지가.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광야의 목적. 1. 도피 애굽에서 벗어남. 2. 여가 불순종한 세대 제거. 3. 훈련세 세대 준비. 4. 교육 정체성과 율법. 5. 희망 가나안 약속. 은신 마을의 목적. 1. 도피 침략자에서 벗어남. 2. 여가 규칙 어긴 자 제거. 3. 훈련세 세대 준비. 4. 교육 정체성과 역사. 5. 희망 독립 약속. 완벽히 일치해요. 네, 같은 시스템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 40년. 중얼거렸습니다. 40년간 광야를 징벌로만 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곳이라고. 비어있는 땅이라고. 하지만 틀렸어요. 광야는 버리는 곳이 아니었어요. 준비하는 곳이었어요. 새로운 세대를,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곳. 한국 은신 마을이 그걸 보여줬군요. 네, 산은 도망친 곳이 아니었어요. 준비하는 곳이었어요. 독립을, 새 나라를, 미래를. 광야도 같았어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광야는 버리는 곳이 아니라 준비하는 곳이다. 징벌이 아니라 훈련이다.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생존 시스템이다. 3개월 후. 예루살렘. 국제구약학회. 3년마다 열리는 대규모 학회. 45개국 500명 참석.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광야 40년 연구의 전환. 발표 전날 밤. 호텔 방. 긴장됐습니다. 평생 가장 중요한 발표. 기존 통설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 받아들여질까? 아니면 조롱받을까?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발표 자료. 마지막 점검. 모든 데이터. 모든 비교. 완벽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결론. 광야는 생존 시스템이었다. 그 모델은 한국에 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문장이 학계를 뒤흔들 거야. 다음 날. 학회장. 500명의 청중. 긴장됐습니다. 무대로 올라갔어요. 마이크 앞. 샬롬. 다비드 레빈입니다. 오늘 40년 연구를 뒤집는 발표를 하겠습니다. 술렁거림. 첫 슬라이드. 출애굽기 16장.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40년간 저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광야는 비어있는 공간이다. 징벌의 땅이다. 하나님 의존을 가르치는 곳이다. 다음 슬라이드.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웅성거림. 광야는 생존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국 은신 마을 사진. 병자호란 피난 마을. 이것은 1636년 병자호란 때 만들어진 한국의 피난 마을입니다. 20가구 100명이 2년간 생존했습니다. 확대 이미지. 집터 저장고 회의 장소. 보십시오. 체계적 배치, 규칙적 구조, 계획된 공간. 이것은 단순히 숨은 것이 아닙니다. 생존 시스템입니다. 침묵. 비교 슬라이드. 좌민수기 진영 배치. 우한국 은신 마을 배치.
12지파 진영 vs 12가문 구역. 동서남북 배치 vs 동서남북 배치. 중앙회막 vs 중앙회의장. 일치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규칙 비교. 광야 나팔 신호로 이동 vs 은신 마을 종소리로 이동. 광야 가족 수대로 만나 배분 vs 은신 마을 가족 수대로 식량 배분. 광야 진영 박 배설 vs 은신 마을 마을 박 배설. 광야 장로 70명 통치 vs 은신 마을 장로 12명 통치. 일치율 94.3%.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의 슈미트 교수. 레빈 교수님, 환경이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광야는 사막이고 한국은 산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환경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표. 광야의 목적 애국 피신, 공동체 유지, 세대 준비, 가나안 입성. 은신 마을 목적 침략자 피신, 공동체 유지, 세대 준비, 독립 쟁취. 목적이 같으면 시스템도 같아집니다. 생존의 원리는 보편적이니까요. 하지만 우연의 일치 아닙니까? 94.3% 일치는 우연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세부 규칙 비교. 위생 규칙 배설물 처리 방법까지 동일. 식량 규칙 많이 모아도 남지 않고 적게 모아도 부족하지 않다 표현까지 동일. 안전 규칙 망보기 2명 체계 동일. 이것들이 모두 우연일 수는 없습니다. 미국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레빈 교수님, 당신은 40년간 광야를 징벌의 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와서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이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학자는 데이터를 따라야 합니다. 40년간 저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습니다. 광야는 비어있다는 전제였죠. 하지만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한국에서 실제 모델을 봤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틀었습니다. 은신 마을 현장.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 정교한 집터 배치. 돌에 새겨진 규칙들. 이것이 300년 동안 유지된 한국의 생존 시스템입니다.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여러 전쟁 속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했습니다. 박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학자들, 일부 교수들. 광야도 같았습니다. 40년간 공동체를 유지했습니다. 어떻게?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규칙, 질서, 교육, 희망. 모두 있었습니다. 더 많은 박수. 우리는 광야를 신학적으로만 봤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징벌, 상징. 하지만 광야는 실제였습니다. 사람들이 살았고 규칙을 만들고 공동체를 유지했던 실제 공간이었습니다. 기립박수. 절반이 일어섰어요. 그 광야의 모델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에 있습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질의응답. 영국 교수. 레빈 교수님, 이것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큰 의미입니다. 첫째, 광야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 생존 공간이었음을 증명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기적만 주신 게 아니라 시스템도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광야의 목적이 징벌이 아니라 준비였음을 밝힙니다. 프랑스 교수. 한국 모델로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까? 네. 예를 들어 민수기의 복잡한 규칙들. 왜 이렇게 상세한지 이해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은신 마을을 보니 알겠더군요. 생존하려면 상세한 규칙이 필수였던 겁니다. 한국에서 온 학자. 김민수가 일어섰습니다. 레빈 교수님, 함께 연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성경과 연결해 주셨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40년 헤맨 저를 진리로 인도해 주셨으니까요. 이스라엘 교수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레빈 교수님,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 갔습니까? 만나, 메추라기, 반석의 물. 모두 시스템으로 설명하시렵니까? 아닙니다.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기적과 시스템은 대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적도 주시고 시스템도 주셨습니다. 만나는 기적이었지만 만나 배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반석의 물은 기적이었지만 물 사용 규칙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럼 광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먹이셨지만 이스라엘은 책임있게 관리해야 했습니다. 기적과 시스템, 은혜와 질서. 둘 다 필요했습니다. 침묵. 고개를 끄덕이는 교수들. 한국 은신 마을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믿었지만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기도했지만 규칙을 지켰습니다. 은혜와 책임이 함께했습니다. 발표 후 복도. 언론이 몰렸습니다. 레빈 교수님, 광야가 정말 생존 시스템이었습니까? 네. 40년을 버틴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 모델이 정말 같습니까? 네. 94.3% 일치율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 지금까지 몰랐습니까? 우리가 광야를 신학적으로만 봤기 때문입니다. 실제 생존 공간으로 보지 않았죠. 하지만 한국 은신 마을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광야도 실제였다는 것을. 40년 연구를 뒤집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까?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학자는 진실을 따라야 합니다. 한국의 증거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민수와 저녁 식사. 교수님,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박사님 덕분입니다. 반발도 있을 겁니다. 알아요. 전통적 광야, 신학을 고수하는 학자들이 반대할 거예요.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인정받을 겁니다. 한국도 인정받고요. 네, 한국은 단순히 사례를 제공한 게 아니에요. 광야의 실제 모델을 보여준 겁니다. 생존의 지혜, 공동체의 질서, 희망의 힘. 모두 보여줬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40년 편견을 깨뜨려 주셨으니까요. 6개월 후. 봄. 다시 한국. 강원도 태백산. 저는 혼자 왔습니다. 이번엔 발표도 연구도 아니었어요. 감사를 전하러. 그리고 광야를 느끼러. 새벽 5시. 등산 시작. 김민수가 안내했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갑니다. 어디죠? 1910년 은신마을입니다. 가장 오래, 가장 완벽하게 유지된 곳이죠. 55년 유지된 그곳인가요? 네. 1890년부터 1945년까지 3세대가 살았던 곳입니다. 산길을 올랐습니다. 가팔랐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3시간 후. 해가 떠올랐습니다. 산 위에서 본 일출. 아름다웠어요. 잠시 쉬시죠. 바위에 앉았습니다. 산 아래가 보였어요. 계곡 숲 마을. 40년 전 이스라엘도 이랬을까요? 김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시나이 광야도 이렇게 아름다웠을까요? 환경은 달랐겠지만 느낌은 비슷했을 겁니다. 느낌이요? 네. 세상과 분리된 느낌. 숨어 있지만 안전한 느낌. 힘들지만 희망 있는 느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광야도 그랬을 거예요. 1시간 더 올랐습니다. 갑자기 공간이 나타났어요. 가장 넓었습니다. 집터 50개 넘게. 여기가. 숨을 멈췄습니다. 55년 마을입니다.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완벽한 배치. 동서남북 구역. 중앙광장. 저장고들. 학교터. 회의장. 마을 같네요. 진짜 마을. 맞습니다. 이건 임시 피난처가 아니었어요. 연구 공동체였죠. 중앙광장으로 갔습니다. 큰 돌.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게 뭐죠? 마을 헌장입니다. 1890년 건립 당시 새긴 거예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한자. 김민수가 읽어줬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남는다. 우리는 규칙을 지킨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간다. 이것이 우리의 서약이다. 눈물이 났습니다. 광야의 서약과 같아요. 신명기 26장.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견디고 미래를 약속하는 서약. 네, 같은 정신입니다. 마을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터마다 돌아봤어요. 여기서 55년. 중얼거렸습니다. 3세대가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조선시대를 기억했고 아버지는 일제강점을 겪었고 손자는 해방을 맞았죠. 광야도 그랬어요. 애굽 세대, 광야 세대, 가나안 세대. 3세대가 연결됐죠. 학교터로 갔습니다. 작은 공간. 돌로 만든 책상 흔적.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한글 역사, 독립의 의미. 무엇을 가장 강조했나요? 정체성입니다. 너는 누구인가? 왜 여기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
전율이 흘렀습니다. 신명기 6장과 같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정체성 교육이었어요. 네. 정체성을 잃으면 공동체가 무너지니까요. 가장 높은 곳으로 갔습니다. 망보는 바위. 올라갔어요. 사방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여기서 55년간 망을 봤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적을 본 적 있나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일본 헌병이 지나갔죠. 하지만 발각되지 않았어요. 어떻게요? 철저했으니까요. 소리 없이 연기 없이 흔적 없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광야를 상상했습니다. 40년. 매일 아침 일어나. 만나를 거두고. 진을 정리하고. 구름 기둥을 보며. 언젠가 가나안에. 희망을 품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김민수에게 말했습니다. 광야가 뭔지. 정말로 알겠어요. 네? 광야는 사막이 아니었어요. 지리적 공간이 아니었어요. 광야는 상태였어요.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상태. 공동체를 지키는 상태. 희망을 품는 상태. 그리고 그 상태의 실제 모델이 한국의 산이었어요. 여기 이 마을이었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 앞에. 마을 헌장 앞에. 감사합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40년 편견을 깨뜨려 주셔서. 광야가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한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후.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입구. 작은 비석. 은신마을 기념비. 읽었습니다. 1890-1945. 이곳에서 300명이 55년간 살았다. 그들은 규칙을 지켰고 공동체를 유지했고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들의 손자들이 광복을 맞았다. 광야 기념비 같네요. 김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네? 출애굽기 17장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쳤고 모세가 제단을 쌓았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기다. 기념비였어요. 같군요. 기억하기 위한 돌. 네. 잊지 않기 위해.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 다음 날. 서울. 한국민속문화연구소. 마지막 방문. 교수님, 내일 출국이시죠? 네. 이제 돌아가야죠. 많은 걸 가져가시네요. 네. 40년 연구보다 더 많은 걸 배웠어요. 김민수가 선물을 건넸습니다. 상자. 열었어요. 돌. 작은 돌. 이게 뭐죠? 은신마을의 돌입니다. 55년 마을에서 가져온 거예요. 교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귀한 걸. 가져가세요. 광야를 기억하시라고. 광야는 사막만이 아니라 여기, 이 산에도 있었다는 걸. 돌을 쥐었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다음 날. 인천공항. 출국장. 김민수가 배웅 나왔습니다. 교수님, 다시 오실 거죠? 네, 꼭 다시 올게요. 더 연구할 게 많아요. 공동 연구를 계속하시겠어요? 물론입니다. 광야 연구는 이제 시작이에요. 한국 모델을 더 분석하고 다른 사례들과 비교하고 신학적 의미를 재해석하고 할 일이 산더미예요. 기대됩니다. 저도요.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해요. 천만에요. 아니에요. 40년 오만을 깨뜨려 주셨어요. 광야를 비어있는 곳이라고 징벌의 땅이라고 확신했던 저를 한국이 진리를 보여줬어요. 교수님이 열린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아니었어요. 비웃었죠. 산과 광야를 비교한다고? 하면서. 하지만 직접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탑승 시간. 가봐야겠어요. 안녕히 가세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다시 올게요. 꼭. 비행기 안.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멀어졌어요. 산들이 보였습니다. 광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낭을 열었어요. 돌. 은신마을의 돌. 손에 쥐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논문. 광야 40년과 생존 시스템 한국 은신마을 모델을 중심으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결론. 광야는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완벽한 생존 시스템이 있었다. 규칙, 질서, 교육, 희망이 모두 있었다.
광야의 목적은 징벌이 아니라 준비였다. 노예 세대를 정복 세대로 바꾸는 것. 의존하는 자를 책임지는 자로 만드는 것. 이 시스템의 실제 모델은 한국에 있었다.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300년간 유지된 은신마을. 그들은 광야와 같은 원리로 살았고 같은 희망을 품었고 같은 승리를 얻었다. 우리는 40년간 틀렸다. 광야를 사막으로만 봤고 신학으로만 해석했다. 하지만 이제 안다. 광야는 사막이 아니라 한국의 산이었다. 징벌이 아니라 준비였다.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생존 시스템이었다. 광야의 하나님은 기적만 주시지 않았다. 시스템도 주셨다. 은혜와 함께 책임을, 구원과 함께 질서를, 약속과 함께 훈련을 주셨다. 이것이 광야의 진리다. 저장. 창밖을 봤어요. 구름 위 하늘. 산은 보이지 않았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광야를 보여줘서. 40년 헤맨 저를 진리로 인도해줘서. 돌을 다시 지었습니다. 광야는 사막이 아니라 한국의 산이었습니다. 버리는 곳이 아니라 준비하는 곳이었습니다. 생존을 배우고 공동체를 익히고 희망을 품는 곳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압니다. 광야가 무엇인지 정말로 압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광야 40년이 한국의 은신마을과 같은 생존 시스템이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영상이 전하는 메시지에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응원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